자, 그럼 경매로 나오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그 금리를 감당 못해서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욕심. 그럼요. 저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좀 낮춰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더 낮춰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갑자기 째려보시는데? 그쵸. 저는 또 이렇게 임대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자, 지금 대한민국의 사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또 경기가 위축되면서 한쪽 시장이 완전히 화랑인 시장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경매 시장입니다. 제가 분명히 25년도에는 경매가 쏟아질 것이다. 26년도도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지금 경매 물건들이 여기저기 각종 부동산 종류마다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경매 절대 돈 주고 배우지 마라. 표용호 TV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초고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저희가 사실 굉장히 경계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비싸게 빚을 만내서 뭐 아파트든 뭐든 부동산을 사지 마라. 그리고 그 사는 그 가격이 아마 고점일 것이다. 21년도에. 그런 얘기를 제가 진짜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까지 했는데 진짜 이제 한 3년, 4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매 매물들이. 앞으로도 아마 더더욱 쏟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사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끌족 이제 빚을 너무 무리하게 지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이자, 원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갚지 못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절차에 의해서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지금은 이제 버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금리에 따라서는 더더욱 이제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경매로 나오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그 금리를 감당 못해서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욕심. 그럼요. 하기야 이 가격이 더 오를 줄 알고 최고가에 막 올라타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더 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냥 쭉 내려오니까 결국은 그 욕심의 욕망이 그 안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아, 너무 욕심 부리다가 다 지금 넘어갔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갑갑해요. 왜냐면 잘 모르거든.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경매로 과연 내가 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경매로 이거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잘해서 하고 있죠. 근데 아니, 솔직히 쿵쿵나리님도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죄송하지만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만요. 그렇죠.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 진짜 다 겪어보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또 한때는 또 몸에 또 건강도 안 좋으셨다고. 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완치 판정이 됐지만 이제 암 진단 받고 그때 사실은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때 경매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연히 이제 이제 경매 책을 발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바뀌었군요. 그죠. 독학을 하고 임장을 다닌 거죠. 자, 그럼 제가 지금 경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은 경매 물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법원 사이트, 경매 사이트라는 공식적인 사이트도 있고요. 그렇죠. 법원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은 후보자들이 보기에는 살짝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유료 사이트 이런 지지 옥션이라든지 옥션원 이런데 약간의 일부 이제 수수료를 내면 조금 편하게 그리고 이런 서류들도 우리가 대신 가서 떼야 될 것도 다 떼서 스캔 받아서 올려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유료 사이트들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몇만 원 정도만 내면 이런 것들을 내가 궁금한 지역에 볼 수 있는 물건이 뭐뭐가 나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아, 뭘 주로 경매를 받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없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아파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명 썩은 빌라, 오래된 빌라를 시작으로 그쵸, 썩빌. 폐가도 예. 그 폐가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고 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골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폐가 같은 것들을 한두 개 낙찰을 받아서 그냥 제 어떤 아지트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단장도 되게 직접 도배도 가서 하고 뭐 시멘트도 바르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걸 우연찮게 우리 딸내미가 에어비앤비에 올린 거예요. 오, 그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잠깐만, 그 폐가를 볼 수 있어요? 혹시 자료가 있어요? 예, 이게 제가 받은 폐가예요. 예, 그래서 사진이 아직 많이는 안 나왔는데 이쪽 왼쪽에 보면 공사전 거의 뭐 지금 뭐 쓰레기하고 저 위에 뭐 처마도 거의 없고 이랬는데 낙찰가가 보니까 5,200만 원. 맞아. 저 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저게? 저 강원도에 있습니다. 잠깐만, 강원도의 폐가를 5,200만 원이면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제 기준으로는 여기가 바로 바닷가 바로 앞이에요. 아, 또 땅 넓이도 좀 있구나. 그렇죠. 공사비를 조금 이게 사실은 거의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게 천장도 낮고 그래서 고도 높이고 뭐 안에도 거의 다 이제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가지고 한 1억을 와, 했어요. 그러니까 5,200만 원에 사서 낙찰을 받아서 한 1억을 발랐으니까 한 1억 5,200 정도 들어갔네요. 근데 대출을 여기서 거의 한 8천 정도 받았어요. 잠깐만 여기 지금 놀라운 게 월 수익이 500에서 아, 800이에요? 그래요? 아, 이거 그나마 줄어든 거예요. 코로나 때는 더 잘 됐어요. 코로나 때는 사람이 더 많았고. 네, 이게 코로나 때 오픈한 거거든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표영호 TV에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그 분양가가 올라가고 계속 오르는데 청년 세대들이 아파트에 너무 우리가 매진을 하면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라도 이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빌라를 차라리 사라. 왜냐면 빌라 가격이 지금 거의 한 40% 이상 토막이 났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좀 천천히 한다는 생각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빌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천천히 좀 어느 지역이든지 잘 골라봐라. 이런 얘기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아니, 천하의 표용호가 왜 청년들에게 빌라를 권하느냐. 아니, 싼 가격에 더 싸졌으니까 오히려 좀 길게 봐서 내 집 마련하려면 그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렇지 왜 빌라를 하냐고 이러는 나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이번에 빌라 사줬는데. 아니 자기 통장 세뱃돈 모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동안 어릴 때. 잠깐만, 세뱃돈으로도 빌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이번에 최근에 저희 아들을 한번 보여줘봐요. 해줬기 때문에 요런 지역이 있어요. 요런 네.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 예정지예요. 네. 아직 이제 확정까지가 아니지만 이제 거의 제 느낌적인 느낌은 네.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거의 제 나와버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될 가능성이 있고 일단 현재는 예정지로 지금 선정이 된 곳이에요. 하여튼 여기는 제가 뭐 항암치료 받을 때부터도 시작해가지고 많이 그냥 걸어서라도 임장을 많이 다녔던 곳이라 굳이 재개발이 있든 아니든 잘 알아요. 아, 여기는 임차도 되게 잘 나가고 이랬던지. 저 지역이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가격이 좀 많이 싼데. 엄청 싸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드님은 그래서 여기서 뭘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지역에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섹타가 딱 걸려져 있잖아요. 이게 저건 이제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예, 예정지예요. 아직 그렇지. 확정은 아닌데 예정지인데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본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경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주홍색. 낙찰을 7,300에 낙찰을 받아요. 7,300만 원에 받았어요? 그게 몇 평짜리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 한 11평 정도. 11평. 근데 얘가 지금 전세가 한 6,20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잠깐만. 이게 지금 그 허그 보증에서 126% 해주는 그 보증 범위 얘기하시는 거죠?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잠깐만 7,3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6,200만 원에 전세를 놓으면 네. 저러면 전세 사기도 가능하잖아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한 2, 3년 전에 원래 그 허그 보장이 150%까지 였는데 떨어뜨린 게 116%예요. 그래서 한 1,100만 원 차이면은 저게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스럽다 이 말씀이고요. 그죠? 얘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4,900 거의 5,000이거든요. 예. 이거는 부동산 알림이에 들어가면 이 주소지만 딱 치면 나오죠. 이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요. 예. 여기에 126%인 거예요. 그게 전세 사기 때문에 줄어든 게 126%예요. 아, 그러다 저 전세 허구에서 전세 보증을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또 임차인도 뭐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대출 받으면 좋겠지만 저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좀 낮춰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더 낮춰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갑자기 째려보시는데? 그렇죠. 저는 또 이렇게 임대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공시지가가 이 시세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더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세 사기라든지 서울의 화곡 그런 전세 사기 때문이라도 그 허그에서 보장해 주는 게 126%까지 다운을 시킨 거예요. 아니 지금 보니까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45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투자된 돈은 1,100만 원이니까 아드님이 1,100만 원을
그동안 세뱃돈 받은 돈 다 돈을 모아서 갖다가 했다는 그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전세를 얘를 7,300에 낙찰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허그 보장하는 선이 6,200이니까 실질적으로 내 돈은 1,100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만약에 집값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전세를 거의 9천에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 이런 예전에. 것들이. 그 분양가가 2억이면 전세가가 2억 2천이야.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러니까 새 빌라이기 때문에 얘들이 그럼요. 책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거든. 그럼요. 근데 예. 이거는 이제 완전 썩은 빌라고 옛날 빌라기 때문에 공식기가 이미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는 나와 거예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알고 들어갔을 때는 안전한데 새 신축 빌라 이런 형태의 갭 투자 그런 형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 일단 경매 물건을 아까 찾는 방법 얘기해 줬고요. 그러면 경매 물건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장에 가야죠. 일단 마음에 드는지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사진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는 일단 마음에 든다 가정했을 때는 또 부동산 가야죠. 부동산 가서 자, 시세가 매매가 어느 정도 하는지, 그 다음에 전세가 얼마 하는지, 월세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엑시트를 어떻게 짜야 될 거는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매매, 전세, 월세 이런 걸 알아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가격의 낙찰가를 썼었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물건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있다든지 뭐 대항력이 있는 뭔가 또 다른 빚이 있다든지 이게 왜 쓸데없이 이렇게 쌀까? 이 안에 뭔가 숨겨진 게 있지 않을까?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완전 초보자를 대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모르시면 안 하시면 돼. 네, 그렇지. 안 하시면 돼.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 분석 그 매각 명세서라고 법원에서도 이제 법원에서 이게 경매를 진행하잖아요. 예. 매각 명세서라고 해서 장부가 있어. 공적 장부. 예. 거기에 대항력이 있거나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써놔요. 주의를 요함. 뭐 아니면 조사를 잘 하시기 바람. 뭐 인수사항 있음 이렇게 써놓는데 이놈의 초보자분들 공부를 안 하시고 그런 거를 스킵을 하셔. 자,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어? 기본 아니에요, 기본. 입안 건축물이 많게는 저 같은 경우도 보일러실 이쪽에만 조금 이제 입안 건축물이 붙어 있었어요. 보일러실을 이제 바깥에 딱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철거가 가능해. 그러면 그 철거만 되면 다 대출 나오고 다 해요. 그렇지. 근데 가끔 이제 문제의 소지는 방을 확장해서 입안 건축물에 같이 껴서 방을 만들거나 주방을 만들 때는 어려워. 어떻게 철거해요? 이건 안 돼, 어려워. 표영호TV에서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표영호TV의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모토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싸게 뭘 사지 마라. 내가 감당 가능하다면 비싸게 사는 건 상관없다. 대신 우리가 옥석을 잘 가리자 이거였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쿵쿵다리님께서 무료 강의 한 번만 해주시죠. 표영호TV에서. 본인도 많이 아파봤고 본인도 가난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강의 한 번만 아주 기초반만. 저 시간이 뭐 얼만큼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한번 제가 엑기스를 담아서 한번 예. 한번 무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이 경매 여왕이라는 이 분께 경매 기초 강의를 무료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월 11일 오후 2시에 무료 강의를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경매 생 기초 이거 돈 내고 배우지 마시고요. 표영호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공짜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일정은 커뮤니티방과 영상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시고 내 집 마련 싸게 하시기 바랍니다.